네, 네, 55분입니다. 55분이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구글 콜앱을 보면서 하자고 하셔서 일단 콜앱을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 복사해 놓은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아까 잠깐 돌려놨고요. 네, 네, 오래 걸려서 네, 이걸 보고 하는 게 더 이제 효과적일 것 같다고 하셔서 일단 구글 콜앱 화면을 공유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를 시켜주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6번 항목 그 데이터 이진 분류 이쪽 부분 아까 설명하다가 말아서 이쪽 부분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놨습니다. 이제 네, 일단 임포트를 하고 데이터 가져오는 절차도 이상 없이 이제 구글 드라이브 여기서 네, 문제 없이 일단 데이터도 잘 가져와 줬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잘 가져와 줬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정보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절차를 해도 똑같이 디스크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는 절차들을 거쳤고, 근데 앞에서 다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 봤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투표수에 좀 의미 있는 것만 가져오자 여기 이진 분류할 때는 그래서 일단 투표수 관련해서 500건 이상과 20만 건 이하 데이터만 실제로 이제 데이터로 가져와서 사용을 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만 가져와서 네, 다시 복사를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새로 만들어줬고, 여기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앤서드가 1인 것만 1인 게 실제로 그 응답 대상인 게 얼마나 되는지를 히스토그램 찍어보면 데이터 분포가 실제로 크게 응답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데이터들만 데이터를 가져온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수의 평균을 잡아서 그것들 이상이면 이걸 의미 있다라고 해서 이 도치 포지티브 네거티브라는 거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 이상인 거에 대해서만 이제 1이라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잡아준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데이터 타입을 음, 이제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1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 인트로 다시 바꿔서 사용, 사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시로 하나의 샘플을 13번에 있는 거를 인덱스 넘버를 샘플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타이틀하고 컨텐트를 전처리를 하면서 전처리 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걸 하나를 샘플 타이틀하고 샘플 컨텐트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개인 문자 제거하고 이것들을 전처리를 해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하고 remove word라는 두 개를 만들어서 이 두 개를 함수로 만들어서 프리프로세싱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것들을 미리 좀 전처리를 해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프로세싱으로 한번 처리를 하고 다시 이 불연 것까지 제거를 해서 프로세스드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프로세스에 프리프로세싱하고 프리프로세스드까지 다 만들어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70% 기준으로 학습 데이터하고 테스트 셋 데이터를
나누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 쉐이프를 한번 찍어보고 거기서 이제 70%로 나눠준 다음에 슬라이싱으로 70%까지 잘라서 이거는 트레인 데이터, 70% 이후는 테스트 데이터라고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70% 이후는 테스트 데이터라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로 만들어 줬고, 여기서 이제 평균보다 투표 건수가 많은 게 몇 건인지를 한 번 더 이제 확인해 주는 절차들을 일단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트레인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이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걸 이용해서 먼저 단어 벡터화를 시켰고, 그때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먼저 이 핏하고 핏 트랜스폼은 트레인 데이터에만 핏 트랜스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 단수 그냥 트랜스폼만 시켜서 이렇게 트레인 피처 벡터하고 테스트 피처 벡터를 이제 만들어 내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캡을 이제 피처 네임즈 아웃으로 확인해보는 절차를 일단 거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만으로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만 사용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좀 불안정하니까 TF-IDF까지 여기서는 이제 단어들이 특히나 많으니까 한 번 더 TF-IDF 트랜스포머까지 사용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트레인 피처하고 테스트 피처를 여기 넣어서 트레인 피처만 피 트랜스폼을 사용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모델로서 여기서 이제 LightGBM이라는 거를 사용을 한 걸로 LightGBM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서 이제 분류를 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다시 실행했을 때 항상 좀 똑같은 상태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의미의 숫자를 하나로 계속 고정시켜 놓은 거고, 여기 이제 n 잡스 마이너스 여기 1, 뭐 마이너스 1을 하면 전체 CPU를 쓴다라고 돼 있고, CPU를 몇 개 쓸 거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이제 매개 변수들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에 쓸 Y 라벨은 앞에서 만든 트레인 데이터에 이제 이게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이거를 라벨로 줘서 이제 전체를 학습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시키면서 앞에 열한 뉴스 진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크로스벨 스코어를 한번 구해보는 절차로서 이 트레인 데이터만으로 이제 그게 몇 프로가 되는지를 여기 보면은 스플릿을 5번에서 아마 이렇게 5번의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이거를 이제 한번 평균을 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한 걸로 얘의 평균이 얼마인지, 얘의 평균의 이제 정확도가 얼마인지를 구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예측을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예측을 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그 결과와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데이터 실제 값이 있기 때문에 그 라벨과 이제 비교를 하는 절차를 이 아래에서 이제 디퍼런스를 구해서 이제 액큐러시가 얼마가 나오는지까지 전체적으로 구해보는 그런 절차를 진행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 다른 거하고 다르게 쓴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라이트 GBM이라는 걸 써서 진행을 했다라는 게 좀 하나의 차이점이었고, 내가 뭔지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100% 이해는 못했고, 이게 좀 더 효율적인 어떤 하나의 분류 모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따라 해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개념들이 나와서 이해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자,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요.
네, 지금 준봉님이 마이크가 켜진 것 같네요. 네, 하나 질문인데, 아까 그 5장에서는 그냥 TF, IDF만 썼는데, 여기서는 카운터 한 다음에 TF, IDF 했잖아요. 6장에서는 카운트 벡터라이즈 이미 한 번 한 거를 또 한 번 TF, IDF를 한 거고, 그 전 5장에서는 TF, IDF만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왜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인코딩 과정인 건 알겠는데, 01로 바꿔주는 TF IDF가 인코딩 과정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굳이 왜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한 다음에 한 번, 왜 카운터 벡터라이저 한 다음에 또 한 번 TF IDF를 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는 저도 이해한 건 아닌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이거를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안 하고 TF-IDF를 한 번만 걸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네, 이 책에서는 그냥 한번 예제상으로 하지 아,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늦게 와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혹시 KONLP를 저는 그러니까 여기 콜앱에서는 설치가 되는데 보니까 좀 찾아보니까 좀 자바 같은 걸 좀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아시는 거 혹시 있나요? OS 코드에서도 좀 이용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코어 NL 파이 시스템 가면 윈도우 사용하시면 윈도우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아마 가이드가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목소리도 네. 작게 들리시나요? 혹시 모르겠는데, 자바 환경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바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마 또 이제 올려놓은 버전 자체가 근래에 올려놓은 버전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으로 깔게 되면은 잘 동작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또 호환이 또 걸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주얼 코드 같은 경우에 로컬에 어차피 아이디가 설치가 돼 있어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시면은 자바에 해당하는 이 버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일단 자체가 옛날 자바 버전이 있고 요즘 자바 버전이 있는데 아마 이 버전에 따라서 그러니까 코엔엘파이 버전이 요즘에 나온 거면은 요즘 자바 버전 이거랑 호환이 잘 될 것 같고 옛날 거는 아마 옛날 걸로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최신 버전이 요즘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뭐 로컬에다가 어떤 VS 폰트라든지 이렇게 깔아서 강의보다는 콜앱에서 대부분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근래에는 아, 체크를 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신규 버전에 해당하는 거가 코엔엘 파일가 올라왔다 하면은 자바도 신규 버전으로 까시면 그죠? 최신 버전으로 까시면 아마도 호환이 잘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리고, 그게 네. 조금 설치하는데 까다롭고 설치가 되더라도 이게 된 건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웃풋이 잘 나오면은 되는 거가 맞고 설치하다가 에러가 설치가 좀 나는 까다로운 것 부분은 같아가지고요. 네? 설치가 좀 까다롭지 않나요? 설치가 예전에는 까다로웠는데 요즘에는 조금 수월해진 편인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아, 네, 옛날에는 알겠습니다. 정말 까다로웠거든요. 이게 진짜로 제대로 했는 것 같은데도 안 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연구 분야가 지금 클래스 임밸런스인데, 여기서도 만약에, 그러니까, Y 레이블이 종속 변수가 여기서는 투표수가
그 평균 이상을 넘은 거를 1로 잡고 아닌 걸 0으로 잡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여기서도 클래스 불균형이 일어나면 혹시 좀 그 해결 방법이 여기서도 똑같이 오버 샘플링이나 언더 샘플링 방법을 이용을 하나요? 네, 일단은 그 대답의 우선순위는 발표자부터 먼저 하시고요. 발표자가 대답하기 힘들면은 다른 분들한테 토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표자부터 말씀하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요. 단톡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또 이어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버핏하고 언더핏은 저도 그, 그 강의 영상에서 내용은 봤는데 네,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까지는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더 샘플링, 오버 샘플링에 해당하는 거는 뭐, 대부분 뭐, 데이터 불균형에서 쓰는 기법들이라서요. 여기에서도 솔직히 말해서는 그런 기법을 쓰셔도 돼요. 그죠? 그런 기법 쓰셔도 돼요. 아, 그렇군요. 보겠어요. 요거는 솔직히 이제 투표 데이터라서 그렇게 데이터 불균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데이터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파이어처럼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언더 샘플링으로 맞춰서 진행을 해보면은 더 맞을 것 같아요. 괜히 오버를 올리시면은 뭔가가 제가 봤을 때 안 해봤지만은 오버를 올렸을 때는 약간의 이런 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더 샘플링으로 돌려가지고 진행해 보시면은 의미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있는데, 그, 여기 데이콘, 5장에서 데이콘 그 제출하는 부분을 보고, 그 코드 공유 부분을 좀 봤는데, 거기서 거의 다 버트나 이런 거 좀 쓰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쪽도 좀 자연어 처리 쪽 분야인가요? 약간? 좀 텍스트 마이닝 쪽인 줄 알았는데. 네, 답변은 발표자부터 말씀하십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음, 약간 질문이 자연어 처리 쪽이냐 아니면은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뭐, 데이콘 코드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순위가 좋은 쪽이 다 버트나 뭐 이런 거 좀 쓴 거 같던데, 그러니까 5장에서 데이콘 제출한 거 그걸 보니까 네, 그 쿨로 그 데이터를 제출하는 쿨로였네. 네, 네. 아무튼 그거 봤는데 순위 상위권인 게 버트 이런 거여가지고 사실 그 책에 있는 대로 그 따라서 했더니 좀 제출했는데 그 순위가 좀 낮았거든요. 네, 그 랜덤 포레스트로 5장에서 있었던 대로 해보니까 전체 500명 중에서 405등?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네, 그런데요. 네, 보통 이런 그 분류 문제는 텍스트 클래스 분류 문제는 보통 네.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나 라이트 GBM을 이용을 안 하나요? 뭐, 솔직히 말해서, 딱 어떤 게 좋다라고 하기는, 뭐, 그거는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 교재의 앞쪽 부분이라서요, 조금 가벼운,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고, 어, 예,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다른 알고리즘을 소개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 교재 특성상. 그리고, 이 알고리즘 자체는, 몇 개는 뭐 정해져 있겠지만, 뭐 수치 데이터일 때는 어떤 거, 문자형 데이터일 때 어떤 게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거가 막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저거 다 알고리즘을 소개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정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그런 쉬운 거부터 어떻게 보면 웬만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제가 정규 표현식에 해당하는 거를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9시 15분이네요. 그래서 지금 10분 시작했고 10분 쉬었다고 하면은 한 50분 정도 얘기를 했고요. 어, 그 정규 표현식은 솔직히 조금 이제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화면 공유 잠깐 할게요. 요거는 제가 아까 드렸던 링크예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에 이제 단톡방 보이고 있을 건데 여기에서 또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어떤 특정 회사 이름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정규 표식에 해당하는 거, 제가 찍었던 거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지? 유튜브 링크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될 것 같고요. 비공개 동영상이네? 뭐, 그대 내렸나? 이거 다 안 되나요, 혹시? 내렸나? 이것도 그런가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음, 음, 제가요, 네,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을 건데, 그리고 뭐, 좋은 사이트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걸로 보시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네요. 이걸로 검색이 되나 모르겠다. 예, 예, 안 나오네요, 제 거가. 네, 안 나오고 있는데, 좋은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뭐, 저보다 잘 찍은 분들도 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 거 찾아서 드릴게요. 제거 찾아서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검색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까 드린다고 했던 거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냐면은, 다음에 준비하시는 분은, 이렇게 부제를 반만큼 쓰시고요. 화면에 반만큼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한쪽은 콜앱을 이렇게 띄워놓고요. 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콜앱을 띄워놓고, 음, 이렇게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주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공간에 해당하는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여기에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해당 계열을 걸고 그게 코드가 이거다. 그 다음에 실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9시 반 전인데요. 혹시라도 오늘 어, 제가 뭐 따로 해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책으로 쭉 다 훑어 주셨어요. 앞에 부분이 조금 책이 없이 그 노션 페이지로만 보이고서 설명을 주셔가지고 조금 아쉬운 거는 있지만 제가 따로 코멘트를 해드릴 거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요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읽으실 분은 교재를 천천히 하셔서 코딩이랑 같이 돌려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로컬에서 또 설치하시는 분들은 근래 데이터를 좀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하셔서 이번 챕터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먼저 찍었던 거는 인코딩이 끝나서 제가 제 채널에 벌써 올렸고요. 지금 찍는 거는 줌이 그죠? 인코딩이 끝난 다음에 제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올렸죠. 20분 전에. 이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찍은 거는 끝나고 바로 올릴게요. 그렇고 자, 항상 하는 거 있죠? 오늘은 어땠는지를 어, 감상평? 강의평? 아니면 뭐 스터디평? 그죠? 그래서, JH님, 그죠? 정호님인가요? 그 다음에 나나샌드님, 장호님, 준봉님 순으로 저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오늘의 느낌을 공유를 하고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JH님으로 되어 있는 정호님인가요? 그죠? 네. 먼저, 오늘의 스터디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게 2장이나 돼서 분량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아마 관상평부터 맞춘다라면은,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했던 저 워드2 벡터랑 그 TF IDF 연장성산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벡터라이징을 통해서 어, 분류하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분류하는 내용이어서 잘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감상평은 마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그 진도를 빨리 뺀 이유가 끝나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했던 건가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네, 계신가요? 답변을 제가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다 모두들 주셔도 됩니다.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가 이렇게 좀 빠른데 다음부터는 챕터 하나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해당 진도만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전체 이런 시기마다 그죠? 화요일마다 이 교재 내용에 대한 걸 충분히 습득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딩이랑 같이 다시 한번 쭉 또, 스터디할 때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아까도 반반 이렇게 하셔서 돌려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챕터는 한 챕터잖아요. 한 챕터니까 그 반반 하시면서 그 교재 설명을 하면서 코드도 같이 돌리는 코드에다는 거 복사해서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하든 아니면은 노션에다가 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넣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든 이렇게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오늘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이 교재 내용이 다 끝나면은, 실제로 또 다른 데이터 가지고서 저희들끼리 한번 해보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그쵸? 맞습니다. 예. 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할지, 어떤 거를 할지도 한번 서서히 이 스터디 시간 말미나 혹은 뭐 슬랙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는 우리 나나샌드님이 오늘 발표하셨잖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나나샌드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많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준비하면서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네, 좀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다행인 게 이게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그래도 따라하니까 좀 네, 이해하는 고 따라하는 데까지는 좀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들한테 그렇게 이제 따라한 거를 좀 설명해 주는 게 좀 쉽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고,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 보시는, 네, 이창훈님. 우선 그 나나샌드님 오늘 그 두 챕터나 그 담당하셔가지고 발표해 주셨는데 그 양 많으셨는데 그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 저도 이거를 해보면서 이제 코드가 있어서 이제 하면서 그냥 조금씩 제가 바꾸고 싶은 대로 조금씩 바꿔보면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다음 주가 제가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약간 아까 제이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뭐 어떤 데이터를 써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도 네, 다 같이 한번 조금씩 고민해서 얘기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갑자기요? 네. 서둘러졌네요, 갑자기. 너무 네. 네. 네, 그러면은, 다 듣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는 준봉님. 네, 오늘 나나밴드님이 두 세차나 하셔서 양도 많았을 텐데, 그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준비하시느라 좀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좀 질문할 거 좀 생각을 하면서 질문 좀 했는데, 많이 좀 해소가 돼서 좀, 오늘 좀, 뭐, 뿌듯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원래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성이 안 되네. 수정이 안 되네요, 이거. 이상하네. 수정이 안 되네. 그 계정의 문제인 것 같고, 그죠? 그렇고, 오늘 한 거를, 저번 주에 했던 거 잠깐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원님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던 자료들을 잘 또 노션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나나샌드님이 하셨죠? 아마 이 링크를 공유를 하시든 아니면은 일부 정리를 하시든 그렇게 여기다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해당되는 것들을 그죠? 또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네. 제가, 그래도 이제 강의를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요. 교환에 해당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뭐, 저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좋은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네, 제 계정으로, 일단은 제가 그저께 만든 거가 있어요. 그저께 만든 게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걸렸네요. 이렇게 걸렸고. 자, 그러면, 네. 어제 생산성 본부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네. 제가 지금 만든 교환이거든요, 이거. 만든 교환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콜앱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반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나샌드님도 잘 준비를 했어요. 잘 준비를 하셨는데 코드에 해당하는 거가 저는 여기다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상도 이렇게요. 코드를 여기다가 다 넣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 넣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얘랑 싱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이런 결과 나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역량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간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걸리실 거예요. 아직까지 뭐 노션이나 아니면은 이 교재 내용에 해당하는 걸 습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시죠. 그래서요,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샘플만 보여드렸어요. 하실 수 있을 정도만 하세요. 이 정도는 뭐 전문 강사나 아니면 이 교환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정도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약간 흉내를 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노션이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어가지고 노션에 해당하는 거랑 콜앱에 해당하는 거 제가 실제 환경에서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실 수는 없습니다. 일부 공개라서 준비는 안 되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규식에 해당하는 것만 오늘 끝나고 제가 링크로 드릴게요. 링크로 드리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들 정규식에 해당하는 거가 어느 정도는 쓰실 수 있는 조금은 자신감이 있는 그 상태가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빨리 교재 진도는 나가고 교재 진도에 해당하는 거에 한마디로 이제 교재 내용에 다른 도메인 데이터 같은 것들을 넣어서 해보자.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교재가 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다른 교재에 있는 데이터들 그래서 거기도 뭔가를 써놨을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보면은 이 하나의 데이터 가지고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써서 이 액큐리시 같은 게 어떤 게 좋은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답변이 데이터마다 이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좋을지가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다 적용을 해서 내 데이터, 이 현재 데이터가 어떤 알고리즘하고 궁합이 잘 맞더라. 그지? 예를 들면은 뭐 제조 데이터다. 그죠? 한 2, 3일 전에 KCC 쪽에서 전화 왔었는데 이 KCC에서는 이제 제도에 해당하는 어, 뭐 예를 들면은 KCC 창호 뭐 이렇게 지금 바람 많이 불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화학에 해당하는 뭐 규소는 얼마 넣고 그다음에 산소는 얼마 넣고 탄소는 얼마 넣고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에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랑 만들 때마다 수율이 달라져요. 그런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을 아마도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그럼 관리된 것들을 이제 머신에다가 넣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이 그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거기에 따라서 훈련된 거에 따라서 뭐다? 액큐리시가 얼마나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걸로 우리 쪽 데이터, 제조 데이터는 어떤 알고리즘이 잘 맞더라.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아마도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데이터를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보안 때문에 못 가져오시는 분, 못 가져오시더라도 또 제가 이제 생산성본부 이런 데에서는 또 서약서, 그죠? 어떤 서약서를 쓰고 이런 거는 상업적으로 쓰진 않겠고 뭐다? 교육으로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지? 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컨설턴트 할 때 아주 좋죠. 그치? 이런저런 데이터를 많이 만져봤고, 그다음에 거기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으면은, 그나물이 그나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치? 처음에나 이것저것들이 다 두렵고 그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가, 의미가 이게 있나? 없나? 이런 느낌이 들 건데, 뭐다? 이제 자주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런 패턴으로 하면은 돼.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게 좋더라. 이런 것들에 저 과정들이 습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있으시면은 다들 조금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들을 한국어 데이터 분석이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 한국어 자연어 분석 여러 가지 기법들을 우리 머리를 맞대서 해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의 코멘트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이 많았는데도 다른 날보다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는요, 지금, 누구시더라? 다음 주가 누구시죠? 지금 제가 단톡방에 지금 많아가지고 바로 확인이 안 다음 주 되네요. 제가 발표합니다. 네, 다음 주는 지금 창호님인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창호님이 발표를 7장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7장 잘 공부해 오시고 아마도 점점 우리 포맷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포맷에 맞춰가지고 또 진행을 해주시면은 좀 더 짧은 시간에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까지 조금 시간이 있기는 한데 비가 많이 오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이거 텍스트 마이닝으로 저는 약간 좀 인사이트 도출 같은 걸로 좀 일을 하고 싶은데, 네. 약간 여기는 좀 책을 보니까, 방금도 보니까 토픽 분류, 이렇게 약간 좀 분류 모델을 좀 만드는 걸로 같은데, 텍스트 마이닝으로 인사이트 의사결정을 결정하거나 약간 그런 거 좀 할 수 있나요? 그죠? 지금 계신 분들이 다 동의를 하면 당연히 될 것 같고, 저야 예, 책 외에도, 그죠? 그렇게 확장하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책부터 마무리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생각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요? 네, 또 지목을 해야 되나요? 네. 나나샌드님 어떠세요?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게 워드 클라우드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인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텍스트 마이닝이 뭔지. 질문하신 김봉님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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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메시지 창에 주셨네요. 네. 그, 책 마무리하고 추가 프로젝트 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훈님.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에 해당하는 거를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 자체는. 네. 생각하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은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텍스트 마이닝 이렇게 분류 모델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마케팅이나 이런 데 좀 댓글 분석 같은 거 해가지고 소비자의 심리를 좀 하고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기업에 약간 좀 소비자 댓글 같은 걸 분석해서 소비자 심리를 약간 좀 파악하는 거? 음, 네.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걸로 좀 전 알고 있는 게 음, 약간 네. 그런 줄 알아가지고. 네, 텍스트 마이닝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들어봤을 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크롤링을 해서 어떤 웹사이트에 댓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긁어오고 그런 것들에 뭐 여러 가지 서비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긍정 댓글이 몇 퍼센트인지 부정 댓글이 몇 퍼센트인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 거기 이제 키워드 같은 걸 뽑아가지고 워드 클라우드 만들어서 어떤 특정 제품에는 어떤 댓글이 많이 달린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들을 발굴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홍보나 아니면 뭐 영상 이런 것들의 소스가 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마케팅 쪽에 데이터 마이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고 그런 것들 하는 거는 이제 크롤링부터 먼저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크롤링 된 거를 가져다가 텍스트 분석하는 부분이 들어간 거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앞단부터 어떤 웹사이트에 해당하는 거를 정해서 그거를 크롤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CSV 파일을 만들고 만든 거 가지고 뭐 판다스나 이런 그 데이터 전처리를 먼저 좀 하고, 아까 이제 정규식 이런 전처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머신에다가 넣어서 어떤 알고리즘들을 써서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홍보 영상에 해당하는 기초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 해당하는 거가 우리가 지금 교재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관심사가 좀 아닌 이런 주제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실제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 하면은 좀 더 재밌겠죠. 그죠? 그래서 어, 만약에 제가 좀 첨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영문으로는 저기 마케팅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서 인사이트를 뽑으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사이트는, 분석 스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분석 스킬도 필요하겠지만, 해당 도메인에 대한 지식, 이거에 사실은 인사이트 도출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마케팅 영역에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객들의 의견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뽑아내는 거, 주로 이제 특정 뭐 제품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겠죠. 근데 보면 대부분 이제 프리퀀시 분석이에요. 보통 워드 클라우드 사실은 프리퀀시 분석이고, 근데 워드 클라우드는 뭐 우리가 특별하게 구분자 없이 보다 보면 그냥 전체 집단에서 나오는 어떤 텍스트에 대한 프리퀀시 분석이 될 테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분류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주제를 분류를 하고, 근데 이제 이 교재에서는 지금 이제 머신러닝으로 분류를 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정답이 없는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정답의 레이블을 일일이 다 달 수도 없고 그러면은 어쨌든 그 텍스트 마이닝 과정에서 이 프리퀀시를 뽑되 이제 그 빈도수를 가지고서 요러요러한 키워드들은 그 도메인 널리지가 있으면 이거는 뭐 어떤 뭐 A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 있겠다. 이거는 뭐 이런 내용들은 B라도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겠다 해서 하는 경우도 분류 분석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감성 분석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고객 경험 관련된 게 요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 근데 감성 분석 또한 정답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수집한 데이터들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마인 과정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를 뭐 부정으로 처리를 할지 긍정으로 처리할지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시간과 이게 굉장히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절차가 그 텍스트 마이닝과 우리 이번 지금 분류하는 이런 자이너 처리를 아예 별개로 보지 마시고 텍스트 마이닝도 하고 자이너 처리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저희 최종 프로젝트도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좋은 감사드립니다. 경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궁금했던 경험 감사합니다. 예, 그 화면에 지금 아직 공유 중이죠? 화면이. 그죠? 화면 네, 보이고 있죠? 예, 화면에 네. 보시면 이게 분류 분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이라서 어떤 거는 이거야, 어떤 건 저거야, 이렇게 해서,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그 레이블링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요만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 데이터고요. 넷플릭스에서, 뭐, 액션, 어드벤처, 팬티, 뭐 이런, 판타지 뭐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신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가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또 이제 다른 교재에도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 있는 거가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외국 데이터가 많기는 한데 자, 넷플릭스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써 있죠. 영문으로 써 있기 때문에 어, 뭐라 그래야 되나? 한국어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이 아니기는 해요. 아니긴 한데, 이 모델 자체를 공부를 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에는 약간 우리가 와닿는 이런 예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제가 쓴 이 교재는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KNN에 해당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로 농구 선수 분류하기. 얘는 이제 어, 경력이 5년 이상에 해당하는 거가 1, 미만이면 0으로 이렇게 면목 변수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어떤 특정한 의미의 데이터가 들어와요. 의미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요. 여기 이제 리바운드가 3개, 어시스트가 3개, 뭐 스틸이 2개, 블록이 2개, 턴오버가 4개.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얘는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선수냐, 혹은 5년 미만의 선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농구 선수가 있어요. 농구 선수가 있는데, 이게 학력은 없어. 학력은 없고, 경기 중에서 어떤 그 5년 이상인지, 5년 미만인지, 이렇게 분류를 하기 위한, 이런 데이터였고요. 이렇게 3, 3, 2, 4, 이 정도 나오면은 이제 1, 이렇게 나와서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이 선수로 분류해도 된다. 이렇게, 머신이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33224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데이터 5년 이상에 해당하는 데이터에서 그죠? 어떤 특정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리바운드는 2 이상, 뭐 어시스트는 2 이상, 뭐 스틸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이 기준치보다 낮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다? 기준치보다 다 높은 그죠? 결과치고 그 결과치에 따라서 경력에 해당하는 거를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가 이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씩 다 KN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결과 나오지만 뭐 다른 뭐 랜더 포레스트로 했다 이러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5년 미만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 그다음에 모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가 이제 프리빅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64%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 데이터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그죠? 성능을 가졌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이런 결과를 내신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뭐다? 이 성능이 좋은 거 그리고 모델을 한 두세 개 이상은 그죠? 두세 개 이상 비교를 해서 이 데이터는 어떤 여기서 만약에 KN이다. KN에 해당하는 거가 제일 예측 그다음에 뭐 이런 정확도가 높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 교재 빨리 끝내고 이제 이, 이 교재의 절차를 맞춰서 다른 데이터 갖다가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혹은 코멘트? 그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가 한글 텍스트 분석이니까 사실은 영어 텍스트 분석은 좋은 라이브러리가 너무 많아서 정답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뭐 감성 분석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뭐 이게 주관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팩트를 나열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물론 뭐 정확도 좀 떨어지만 있는데 사실 한글은 이렇게 좀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렇게 오픈소스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문화가 좀 약하잖아요.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없어서 네. 가급적이면 한글 데이터로 했으면 좋겠고 결국 관건은 이제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잘 구하느냐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실전처럼 해보고 싶으면 실제 고객들의 VOC 데이터셋을 뭐 구해도 그런 데이터도 좋고 그러니까 정돈되지 않은 전처리부터 뭐 아까 저희가 어려워했던 정규식이나 이런 것도 다 적용해 보려면은 그런 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런 데이터를 구하기 힘들면은 뭐 그 고객 VOC에 대한 영문 데이터를 찾아서 그 영문 데이터를 한국어로 다시 역으로 번역을 해서 그 데이터를 쓰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코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코딩을 할 때에 챗GPT가 번역을 잘해주고 혹은 뭐 어떤 특정 API가 있다고 하면은 그 루틴을 통해서 원본 데이터를 뭐 영문이면은 한국어로 바꾸고 그거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또 정리가 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근데 그래서 혹시 뭐 좋은 데이터셋이 있으신다면 슬랙에다 공유를 뭐 해주시고 아니면 이런 데이터를 본인 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공유를 지금부터 해서 강의 수업이 맞출 때쯤은 이제 그거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실까요? 네. 시간을 정해놓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49분 지나고 있는데요. 51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오늘은 51분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영문 데이터는 워낙에 잘 돼 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영문으로 공부를 하고 한국어 갖다가 그죠? 또 그 과정을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본이 영어면 영어부터 하고
그다음에 한국어에 해당하는 걸로 번역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또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결과가 나와야 맞겠죠. 어떻게 보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맞을 거지만 하다 보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현재 50분 지나고 있고요. 1분이 더 있어도 어떤 특정한 이슈사항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51분이 됐는데 말씀들이 없으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까도 마무리 멘트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좋은 휴식 취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죠? 우리 다음 챕터를 또 공부를 하셔서 오늘처럼 또 토론을 하고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도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